자, 이 땅 진입하는 부분에 아까 그 폐가예요. 이 경매정보지상에서는 농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보여요. 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물건은 실제로 임장도 나가보기도 했고, 또 이 물건은 여러 번 참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우리 회원을 눌러놓기도 했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회원이 낙찰받지는 못했어. 아, 입찰은 했대요? 입찰을 해서 2등 1명, 3등이 유력시 되는 사람 1명. 그럼 2명이 입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2명 정도는 입찰했어. 그러면 총 3명 입찰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우리 회원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낙찰자는 아니었고. 음. 그런데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 가격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왜 이렇게 낙찰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자고.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23 타경 61092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도청명 진우리에 있는 용도는 전입니다. 면적이 1081제곱미터.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딱 좋은 평수네요. 그렇지, 일단 딱 1000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거야, 일단. 그렇죠. 여기 보면 9평 정도 되는 제시외 물건이 있는 거고요. 감정가가 2억 9,365만원, 두 번 유찰돼서 반 정도 가격이 됐습니다. 1억 4,38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6월 10일에 매각기일이었습니다. 이때 세 분이 입찰을 했고요. 낙찰자가 1억 8,600을 썼고 2등이 1억 5,900 정도 썼습니다. 이 땅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여기 보면 아까 제시외라고 나와 있는 게 농막이 나와 있네요. 농막이 4.54평, 그리고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4.84평, 그래서 총 한 9평 정도 되는 제시외 물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적상 맹지라고 나와 있지만 인접필지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농작물 경작 중이고 일부는 휴경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일부의 점유 권원 미상의 제시외 주택, 폐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폐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물탱크들이 소재하지만 이 감정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겠죠. 여기는 공시지가가 꽤 높아요, 그래도. 그렇지. 1억 7,300 정도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고요.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작년에 한번 떨어졌다가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공시지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이 땅이고요. 아까 말한 이 물탱크도 보이고 이 뒤쪽에 이거는 공장인가 봐요. 저쪽이 대체적으로 공장지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저 경작지도 사실상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경작지야.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농촌지대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 이 주변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시지가나 땅 가격은 아주 짱짱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짱짱한 편에 속해. 그래서 이런 농지를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점을 삼아서 공시지가보다도 어느 정도 아래에 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입찰을 참여하는 게 나는 낫다라고 봐. 그리고 아까 제시외 물건으로 나와 있는 화장실, 그리고 이쪽이 폐가 같아요. 이 폐가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폐가야. 분명히 이쪽에서는 사람이 살았다라는 거 보는 건데, 지금 이 관점에서 저 주택을 살리냐 마냐 이런 부분은 관점에서 벗어난 일이고,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을 들여서 저 화장실과 저 폐가를 없앨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땅을 보니까 맹지예요. 맹지이고 저희가 임장을 갔었잖아요. 임장을 갔을 때는 이 도로에서 걸어와서 여기 현황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토지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땅을 진입할 수는 있는데 땅 자체가 면적을 다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농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 편하고 쉬운 쪽만 농작물을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땅을 농지연금 신청하게 되면 이 전체 필지의 면적만큼 농지연금 담보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작하는 이 절반 정도의 면적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원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낙찰가가 다가 아니라 전체 면적을 농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비용까지가 계산이 됐었어야 맞는다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임장을 갔을 때 제가 촬영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 진입하는 부분에 아까 그 폐가예요. 이 경매정보지상에서는 농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폐가를 내가 없앤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냐라고 계산하면 이 비용도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가. 그렇죠. 이 폐기물 같은 것도 사람이 다 들고 나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조그만 포크레인이라도 하나 들어와서 그런 후에 이걸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폐기물 비용과 장비 사용요금 또 그런 것들도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앞쪽에 보면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고요. 기계가 다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진출입은 걱정 안 해도 되는구만. 그렇죠. 이쪽도 지금 농기계가 지나간 자국이거든요. 그렇지. 여기에 트랙터 정도는 들어와서 밭을 이쁘게 갈아놨잖아요. 충분히 진출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폐가하고 물탱크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연금을 신청을 했을 때 농지담보평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정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여름이나 봄철에는 안 되고 가을 거지가 싹 다 끝난 가을이나 겨울 정도가 맞는데 과연 그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실제 현장에 갔을 때도 이 주변 보면 다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주택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라든가 시세가 아주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앞쪽 부분에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활용하고 또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넘으니까 농업인을 위한 토지로서 적당하긴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폐가가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풀숲에 가려져서 그런데 지금 폐기물이 보이지 않게 꽤 많아. 그렇죠. 막상 이 풀들이 싹 다 죽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아마 1톤 차 한 트럭은 그냥 나올걸?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자세히 보시면 성면으로 만든 슬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슬레이트 처리한 비용도 또 일반 폐기물보다는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낙찰가는 어때? 지금의 낙찰가는 조금 높다고 생각 들고요. 2등 정도 낙찰가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2등이 된 우리 회원이 1억 6천을 넘기기는 부담된대. 1억 6천을 넘기기는 부담이 되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1억 7천대였으니까 어느 정도 이득을 보려고 마음 먹었고 또 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부분도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1억 5천9백만 원대를 쓰셨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뭐 1억 5천이다 6천이다 이 부분은 고민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거는 2번 유찰됐고 실질적으로 이 땅을 대토를 쓰려고 하시는 분이 낙찰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아. 대토하셨던 분한테는 어울리는 토지였겠네요. 그분한테는 맞지만 만약에 농지연금만을 위한 농지연금용 토지로서 이 토지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2등 가격이 맞다라고 봐.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